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체언에 속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문장에서 주로 주체의 기능을 하는 단어를 체언이라고 하는데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해당합니다. 체언 뒤에는 격조사가 붙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등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입니다. 먼저 체언에 해당하는 명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명사의 한자, 이 명자는 이름 명자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름을 표현하는 단어가 명사입니다. 명사의 특징을 알아보면요. 첫 번째 특징. 격조사가 붙어서 모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체언 뒤에, 즉 명사 뒤에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고요. 서술격 조사 붙으면 서술어, 목적격 조사 붙으면 목적어, 복격 조사가 붙으면 보어,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관형어,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어, 혹격 조사가 붙으면 독립어가 됩니다. 이렇게 명사 뒤에는 다양한 격조사가 붙어서 모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어입니다. 형태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떤 문장에 쓰이든지 항상 같은 형태의 단어가 쓰인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면요.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요. 복수 전미사인 들, 내와 결합해서 복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뒤에 전미사 들을 붙이면 복수가 되고요. 사람들 이렇게 복수가 되고 아저씨 뒤에 내를 붙이면 아저씨네 이렇게 해서 복수가 됩니다. 다음으로 명사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명사를 사용 범위에 따라서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명사는 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 두루 쓰이는 명사입니다. 예를 보면요. 사람, 나무, 도시, 하루, 강, 사랑, 돌 이런 단어들이 보통 명사에 해당합니다. 고유 명사는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인명, 사람의 이름이죠. 지명, 지역의 이름, 국명, 나라의 이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사임당, 이율곡, 정찰과 같은 사람 이름, 인명이죠. 서울과 같은 지역 이름, 지명,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 이름, 국명이 고유 명사에 해당합니다. 고유 명사의 특징을 여기에는 적진 않았지만 설명으로 대신 할게요. 고유 명사는 복수 표현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율곡들이 오죽헌에서 태어났다. 이율곡들이 고유 명사인 이율곡에 전미, 복수전미사 들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고유 명사가 복수형을 취하면 보통 명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보면 우리는 장래에 이순신들을 기다린다. 여기에서 이순신들, 이순신은 임진 외란 때 싸웠던 장군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영웅들이라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유 명사 뒤에 복수형을 붙이면 보통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유 명사는요. 이, 모든, 새 이런 종류의 관형사 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철수가 저 영희를 좋아한다. 이 문장에서 고유 명사인 철수와 영희 앞에 관형사 이, 저가 수식을 하고 있는데요. 문장 표현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렇게 관형사의 수식을 받기도 어렵고요. 고유 명사는 숫자와 관련된 말과 결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두 대한민국 이런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유 명사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보통 명사에 비해서요. 그리고 명사를 자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립 명사는 다른 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입니다. 사람, 하늘, 구름, 바람, 자연, 여행 이런 단어들은 다른 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성이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자립명사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의존명사인데요. 의존명사는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립성이 없어서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입니다. 즉 무언가에 의존해야만 뜻이 완전한 명사가 의존명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것은요. 것, 수, 지, 리, 바, 뿐, 만큼, 대로 이런 명사들이 있는데요. 의존명사는 혼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관용어가 꾸며져야만 의미가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의존명사와 관용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른 강의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언에 속하는 단어 중에서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대신 가리키는 단어,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기 때문에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의 첫 번째 특징을 보면요. 명사와 마찬가지로 격조사가 붙어서 여러 문장 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대명사도 체언이기 때문에 명사와 같이 형태의 변화가 없는 불변화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대명사는 명사의 특징과 비슷하지만 앞에서 꾸며주는 관형사는 극히 제한적이고요. 용언의 관형사형에 꾸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면 아름다운 너, 아름다운이라는 관형어가 대명사인 너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던 그것, 내가 보던이라는 관형절이 그것이라는 대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에 꾸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이것, 이것은 문장이 어색합니다. 여기서 새라는 관형사는 대명사인 이것을 꾸며주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나, 너와 같은 대명사는 주격 조사와 결합되면 단어의 형태가 변해서 내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라는 주격 조사 앞에 나 플러스 이가 되어서 나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너도 너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서 주격 조사 결합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을 보면요.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서 대명사인 너는 자네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네로 바뀔 때는 어미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보면 너 밥 먹었니? 할 때 주어가 너고 종결어미가 니입니다. 자네 밥 먹었는가? 여기에서는 주어가 자네이고요. 그리고 종결어미가 는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대명사인 너는 자네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어가 바뀌면 종결어미도 바뀌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대명사는 크게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시대명사는 사물과 장소를 대신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사물을 대신 가리키는 단어로는 이것, 저것, 그것, 무엇, 아무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대신 가리키는 단어는 여기, 저기, 거기, 어디, 아무데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칭 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인칭 대명사는 화자 자신이나 화자가 포함된 대명사입니다. 나, 우리, 저희, 소인, 짐 이런 단어들은 1인칭 대명사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소인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상대해서 자기를 낮추던 1인칭 대명사고요. 짐은 임금이 자기를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다음으로 2인칭 대명사는 화자의 상대가 되는 청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너, 자네, 그대, 당신, 너희,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2인칭 대명사에 해당합니다. 3인칭 대명사는 화자도 청자도 즉 나도 너도 아닌 이 자리에 없는 제3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인데요. 그, 그분, 그이, 그녀 이런 단어들이 3인칭 대명사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 대명사가 있는데요. 이 대명사를 3인칭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1인칭, 2인칭, 3인칭과는 별도로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을 따로 논하기도 합니다. 먼저 미지칭은 모르는 사람 또는 모르는 삶을 모르는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누구, 무엇, 어디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밖에 누구세요? 여기에서 누구는 모르는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입니다. 미지칭은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쓰는 대명사로 주로 의문문에 많이 쓰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칭은요. 대상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정해지지 않은 사람, 삶을, 장소 등을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인데요. 아무, 누구, 무엇 이런 단어들이 부정칭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나 가져라. 아무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부정칭입니다. 그리고 숙제 안 해온 사람 누구니 할 때 누구도 역시 특정 인물을 가리키지 않는 부정칭에 해당합니다. 누구는 미지칭과 부정칭에 모두 쓰이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리킬 때는 미지칭이고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킬 때는 부정칭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구별을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기칭을 볼까요? 제기칭은 앞에 나온 3인칭 주어를 다시 가리킬 때 쓰이는 대명사입니다. 자기, 당신, 저, 저희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보면요. 철수는 자기밖에 모른다에서 자기는 앞에 나온 3인칭 주어인 철수를 다시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문장을 써보면 철수는 철수밖에 모른다. 여기에서 철수 대신 자기라는 제기칭을 사용해서 문장을 쓰고 있는 거죠. 철수와 영희는 저희들끼리만 논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철수와 영희를 다시 가리키는 제기칭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요.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셨다. 여기에서 당신은 할머니를 대신 가리키는 말이죠. 당신은 앞에 나온 3인칭 주어인 할머니를 높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자기를 아주 높여서 이르는 말인데요. 높임의 대상인 3인칭 주어를 다시 가리킬 때 쓰는 제기칭입니다. 당신이란 단어는 2인칭 대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듣는 이를 가리킬 때는 2인칭 대명사고요. 그리고 제기칭으로 쓰일 때는 3인칭 주어를 다시 가리킬 때 그리고 주어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로 쓰일 때 당신이 사용됩니다. 당신은 2인칭일 때도 있고 3인칭 제기칭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제기칭으로 쓰일 때는 높임의 대상인 3인칭 주어를 다시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요. 명사와 대명사는 앞에서 배웠고요. 체언의 마지막 단어인 수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수사는 숫자를 나타내는 건데요.
사물의 양과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수사의 첫 번째 특징을 보면요. 수사 뒤에는 격조사가 붙어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이것은 명사, 대명사와 같은 특징이고요. 수사는 형태의 변화가 없는 불변어입니다. 역시 이것도 명사, 대명사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수사의 세 번째 특징은 수사는 대체로 관형사나 용언의 관형사형에 수식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새 하나를 보면 관형사인 새가 수사인 하나를 꾸며주지 못하고요. 큰 둘을 보면 용언의 관형사형인 큰이 수사둘을 꾸며주지 못합니다. 수사는 대체로 관형어의 수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사는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요. 대명사는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사는 대체로 그 둘의 수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의 종류를 보면 수사는 양수사와 서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어와 한자어의 수사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는 양수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두셋, 옌일곱. 이것은 고유어에 해당하는 양수사이고요. 0, 1, 2, 3. 이것은 한자어에 해당하는 양수사입니다. 서수사는 대상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인데요. 첫째, 둘째, 셋째. 이것은 고유어를 나타내는 서수사이고요. 제1, 제2, 제3. 이것은 한자어의 서수사입니다. 대명사와 관형사 그리고 수사와 관형사는 같은 형태가 쓰일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구별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명사와 관형사를 구별해 볼게요. 그는 착한 사람이다. 자, 이 문장에서 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는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붙었을 때는 반드시 붙였어야 합니다. 조사가 뒤에 붙을 수 있으면 대명사이다, 즉 체언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그 사람은 착하다. 그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습니다. 그의, 그는 사람은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그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고 그리고 뒤에 오는 단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그는 관형사로 쓰였고요. 사람을 꾸며주는 관형사로 쓰였고요. 그리고 뒤에 명사와는 반드시 띄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사와 관형사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열의 아홉은 매우 착한 사람이다. 여기에서 열과 아홉은 뒤에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열 뒤에 에, 아홉 뒤에 은 이렇게 조사가 붙어 있고요.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수사입니다. 즉 체언입니다. 수사 뒤에 조사가 붙었다면 꼭 붙였어야 합니다. 열 사람이 예약을 했다. 여기에서 열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가 없고요. 뒤에 오는 단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열은 관형사입니다. 수관형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명사와는 반드시 띄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만약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강의를 듣고요.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